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이 됩니다. 일본 현지에선 오는 목요일 이후 가능한 빠른 날짜에 방류할 걸로 최종 조율 중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마지막 관문으로 예측해 왔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보란 듯 원전을 둘러본 기시다 총리, 오늘은 일본 내 마지막 반대 세력인 어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어민들은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 자리에서도 생업 보장 등 지원 약속만 한 기시다 총리는 이제 내일 정부 공식 회의를 열어 방류 시점을 못 박습니다. 먼저 도쿄 김현애 특파원 보도 보시고 바로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류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결정될 거란 얘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늘 일본 최대 어민단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방류 전 마지막 요식 행위로 반대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어민단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反対であると、そういう立場は堅持するというお話はしました。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그동안 관계자 이해 없인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에 따르면 여전히 요건이 충족된 게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류는 현실입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직후인 어제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보는 걸로 최종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24일 이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김현애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올 여름 방류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최근 그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는 분석도 나오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그동안 일본에선 9월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지난 주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결정적 계기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이해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귀국 직후 바로 후쿠시마 원전을 찾고 또 오늘 어민 대표를 만난 데 이어 내일은 방류 일정을 발표하는 등 속전속결에 나선 거란 분석입니다. 네, 그럼 언제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24일 이후라는 보도도 나왔으니까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네, 오염수 방류 시설은 다 준비가 끝난 만큼 날짜만 정해지면 바로 되는데 당장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24일 이후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시기가 9월 1일부터란 걸 감안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 일본은 우리 정부와 협력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사전 통보는 했습니까?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현재까지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시기를 사전 통보하겠다는 공식 발언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외교부 측은 방류 시점에 대해 적어도 방류 전에는 통보해 줄 걸로 안다고 전했는데 내일 방류 일정을 공식 결정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빨라야 몇 시간 전에 사전 통보할 걸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애 특파원이었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고 최상병 사건. 국방부가 결국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빼고 수사 기록만 경찰에 넘겼습니다. 혐의 적용 대상자 자체도 8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 혐의를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된 셈이라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국방부 발표 내용부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최상병 사고 해병대 초동 추사를 재검토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상부 지침을 어기고 장병들에게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최상병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다며 혐의 없이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 간부 2명은 현장 통제 등의 의무가 없었다며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을 포함해 8명 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보고서에 직접 사인을 했지만 다음 날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급 장교들 혐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 등의 혐의를 빼라는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사단장 등의 혐의가 빠지면서 박 전 단장이 주장한 외압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대회 현장을 지키란 총리 지시에도 외부 숙소에서 지냈다는 논란에 대해 신변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장관은 사흘 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논란이 되기 전엔 저희 취재진에게 텐트가 확보되지 않아 수경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속출했던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현숙 장관에게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대회 기간 내내 여기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묵었습니다. 여기 모든 객실엔 에어컨과 화장실, 샤워시설 등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야영지에서 17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는 밤에도 야영장에서 지낸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가부는 당초 JTBC 취재진에 한두 번 수경을 하려고 했는데 텐트 확보가 안 됐다고 말했는데 비판이 커지자 추가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장관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이 있어서 그 전북 경찰청에서 이제 신변 보호를 해줬고 이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영장엔 대원과 관계자 외에는 쉽게 드나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경찰은 여가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어디든 신변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제행사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위험에 노출되면 가급적 통제된 공간에 있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장관이 외부에서 머물 동안 참가자들은 더위와 벌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는 내 외부의 귀한 손님, 이른바 VIP 대접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부터 출장 음식까지 준비했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강희연 기자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올해 7월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VIP, 즉 회원국 대표단장과 스카우트연맹 고위 관계자 등 국내외 귀빈들을 응대하는 항목으로 총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나마 지난 4월 1차 예산에선 7,200만 원을 쓰겠다고 했다가 일부 삭감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내외빈에게 나눠줄 기념품과 홍보 플래카드 등을 제작하는 데 1,180만 원, VIP 라운지 임차료에 1,260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엔 이동식 에어컨과 라운지에 둘 소파, 냉장고 등 가구를 설치하는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케이터링 서비스, 즉 음식 준비와 전기를 설치하는 데 모두 2,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일종의 스페셜 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관련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작 대원들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과 해충 등에 시달렸고 관련 예산도 없어 급하게 추경까지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완하는 데 예산을 더 집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